우리가 이번에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할 건데 자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게. 분석이요? 자네 이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뭐 궁금한 질문이 없나? 존나 질문 뭐 해야 되지? 무슨 질문을 해야 되지? 개발자들은 이런 거 저런 거 질문을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질문이 없다고? 오늘 점심 뭐 먹나요? 안녕하세요. 코딩 엘리젠드네요.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이직을 했잖아요. 근데 이직을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첫 프로젝트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어머, 나 너무 떨리잖아. 근데 제가 기존의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는요, 이미 그 회사에서 쓰고 있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이 기술을 왜 써야 되나 뭐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어서 쓰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새로운 회사에서는요, 제가 처음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스스로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선택하는 기술 스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프로젝트를 처음에 딱 받았을 때 분석을 하고 어떤 언어로 개발할지 그걸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 기회에 제가 공부한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프로젝트를 처음에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분석에 따라서 어떤 언어를 어떤 기술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런 기술을 알면 뭐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포트폴리오 작성을 하실 때에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기술을 썼습니다 라고 한 줄 딱 넣으면 와, 면접자 입장에서는 와, 이분을 뽑아야 된다가 딱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프리랜서를 준비한다던가 뭔가 개인 프로젝트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프로젝트를 처음에 딱 받았을 때에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질문들을 던져야 되는지 또 알 수 있고 저는 현재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백엔드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프론트엔드 개발 그 중에서도 요즘 핫한 자바스크립트 그 중에서도 뭐다? 리액트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Let's go! 프로젝트를 처음에 받아서 분석할 때에 정말 생각해야 될 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단적인 예로 돈도 생각할 수 있겠죠? 돈. 뭐 예를 들어서 이 프로젝트에 몇 명의 개발자가 붙을 것이냐. 뭐 여러 명이 붙으면은 느긋하게 뭐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다 만들면 됩니다. 근데 뭐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다른 라이브러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 만들긴 해야겠죠. 유료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뭐 돈을 대줄 수 있느냐, 뭐 엔터프라이즈 레벨 돈 대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처음 분석할 때 돈 중요합니다. 예산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게 바로 개발자입니다. 개발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는 JSP가 좋아서 JSP로 웹사이트를 막 뒤집어지게 개발해놨어. 근데 우리 회사에 JSP 개발자가 없네. 그 말의 뜻은 뭐다? 내가 만든 이 웹사이트 누구한테 핸드오버 할 건데, 그죠? 아무도 안 받으려고 할걸.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그래, 그럼 새로 사람 뽑지 뭐. 그래서 뽑으려고 해. 근데 저 마켓에 JSP 개발자가 별로 없어. JSP 개발이 별로 그렇게 인기 있는 부류가 아니야. 그래서 없어. 그러면 뭐다? 나는 내 프로젝트 넘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채용 시장에 많은 개발자인가? 우리 회사에 이걸 사용하는 개발자가 많으냐? 요거를 핸드오버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들은 예 중에 하나는요. 이제 원격으로 한국에 있는 개발자랑 미국에 있는 개발자가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자바를 쓰기로 했어요. 근데 한국은 뭐다? 자바 하면 스프링이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국의 개발자는 야, 스프링 프레임워크 써야 된다. 자바랑 스프링은 환상의 짝꿍 이랬는데 미국의 또 실리콘밸리 쪽은 또 그렇게 스프링을 선호하는 문화가 아니래요. 스프링 사용하는 개발자도 많이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야, 스프링 아무리 좋아도 여기 저 마켓에서 찾기 힘들어. 아니, 스프링 안 쓸래. 거기는 주류가 아니니까. 그리고 안 쓰겠다 해가지고 그걸 막 전쟁을 하다가 결국엔 스프링을 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느 지역에 이게 주류 언어냐, 이걸 사용하는 개발자를 찾기가 쉬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또 고려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커뮤니티. 커뮤니티가 큰 개발 언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발하다가 모르거나 에러가 나면 가장 먼저 가는 데가 어디예요? 스택 오버플로우잖아. 막 딱 치기만 해도 막 에러 막 쫙 나오고 막 거기에 대해서 막 그 사람들 막 논의해놓고 막 써놓고 그러면은 우리가 개발하기가 훨씬 더 쉽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막 나온 언어거나 뭐 인기가 없는 언어여가지고 이거에 대한 커뮤니티가 그렇게 크지 않아. 그러면은 내가 에러가 났을 때게 이거를 고치는데 너무 힘든 거야. 아무도 이 에러를 아직 안 겪어봤어. 그러면은 막 내가 개척자 입장에서 정말 힘들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다? 개발하는데 시간도 훨씬 더 많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큰 언어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해볼 수도 있고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더 고려를 해볼까라고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할 수 있는 질문은 이거예요. 이것은 팀 프로젝트냐 개인 프로젝트냐. 자, 예를 들어서 이게 개인 프로젝트예요. 그러면은 혼자 만들고 사이즈도 작아. 그러면은 굳이 막 프레임워크 막 라이브러리 써야 될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플레인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사용을 해도 여러분들 웹사이트 충분히 만드십니다. 굳이 막 뭐 요즘 엄청 트렌드래, 리액트가 트렌드래 그러면서 굳이 그거를 내가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그게 내 프로젝트에 필요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걸 사용하는 게 굉장히 too much, 그러니까 오버킬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too much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또는 노드.js의 템플릿 디자인 쓰셔가지고 웹사이트 개발하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프로젝트가 개인이 아니라 팀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컴포넌트 베이스의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라 라는 겁니다. 컴포넌트 베이스라는 거는 이제 요즘 소위 말하는 리액트 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컴포넌트 베이스가 뭐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웹사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웹사이트에 뭐 이런 식으로 뭐 요소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뭐 사진도 있고 뭔가 글 나온 섹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나눠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통째로 그냥 개발하는 게 아니라 요거 하나하나 나눠서 따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컴포넌트는 뭐 누나한테 개발하라고 시킬 수도 있고 뭐 이 컴포넌트는 내가 개똥이한테 개발하라고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를 이제 팀원들에게 딱딱딱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나인 내가 여기서 막 개발을 하다가 에러가 났어. 에러가 나도 다른 컴포넌트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왜냐?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컴포넌트 베이스로 개발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팀으로 개발하기가 너무 좋다. 자, 그러면은 뭐 이 컴포넌트 개발 베이스에는 여러분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리액트 그리고 또 뭐 뷰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제가 리액트를 선택을 했다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해볼 수 있는 질문은 웹 개발자로서 요거를 해볼 수 있겠네요. SEO가 중요한가? 자, SEO가 뭐냐? 검색 잘 되냐 안 되냐 그거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내가 옷을 사고 싶어서 뭔가 셔츠 딱 치면은 뭐 셔츠에 관련된 막 이렇게 뭐 홈페이지를 막 뜨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검색어로 딱 입력을 했을 때 내 웹사이트가 최상단에 뜰 수 있을까? 그걸 SEO라고 합니다. SEO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시면요. 여러분들 그냥 plain React, 그냥 React 쓰시면 됩니다. Create React 앱에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 React 가져다 쓰시면 돼요. 참고로 React는요. 다 좋은데 뭐가 안 좋으냐? 이 SEO가 안 좋아요. 리액트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 한마디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불리거든요.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습니다. 서버는 막 데이터들 저장해놓고 막 그러는 데고 클라이언트는 웹사이트를 보여주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웹사이트가 실제로 유저한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은 무슨 말이냐? 이 클라이언트가 모든 걸 다 그리는 거야. 서버는 그냥 데이터만 주고 그리고 막 작업하고 이 모든 거는 이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이 서버에서 얘한테 그냥 비어있는 HTML 파일을 줘요. 그냥 비어있는 웹사이트를 일단 보내. 클라이언트한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채워넣을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그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읽어다가 이제 그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랬죠. 맨 처음에 비어있는 HTML 파일을 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HTML 파일 비어있어. 맨 처음에 받은 웹사이트가 비어있어. 그러니까 뭐 구글 입장에서는 야, 너네 웹사이트가 맨 처음에 보니까 비어있던데 아니 검색어를 그럼 내가 뭘로 잡아줘야 돼? 니네는 무슨 쇼핑몰이요? 아니면은 무슨 뭐 회사 웹사이트요? 뭐요? 도대체 무슨 검색어를 잡아줘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은요, 여기서 렌더링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만 딱 받으면요, 막 웹사이트 그리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그래가지고 아주 스무스한 동작을 보여주는 대신에 SEO, 그러니까 검색어 최적화에 좀 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SEO가 굳이 중요한 웹사이트가 아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SEO가 안 중요한 웹사이트,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시보드 웹사이트라던가 뭔가 좀 프라이베이트한 뭔가 로그인을 해야지만 쓸 수 있는 서비스라든가 뭔가 프라이베이트한 서비스, 굳이 검색어에 안 나와도 되는 서비스, 그런 거는요 그냥 뭐 리액트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내 웹사이트 SEO가 겁나 중요해, 검색어에 최상단 걸려줘야 돼 하면은 여러분들이 고려해 줄 수 있는 게 그 다음 질문,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이 웹사이트가 뭐 업데이트가 뭐 1년에 뭐 한두 번인가요? 아니면 이게 진짜 매일매일 막 바뀌는 막 엄청 다이나믹한 웹사이트인가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여러분들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가 뭐 진짜 한 달에 진짜 딱 한 번 바뀐다던가 뭐 1년에 진짜 한두 번 바뀔까 말까 한 굉장히 정적인 웹사이트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시고 개츠비 추천드립니다. 개츠비, 뭐 위대한 개츠비, 이 짤 생각나는데,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터 라고 불립니다. 서버에서요 웹사이트를 이미 다 만들어 놓는 거야. 이미 웹사이트를 빌드할 때게, 웹사이트를 맨 처음에 빌드할 때게 이미 모든 사이트를 다 만들어 놓고 기다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용자 요청을 하면은 그 웹사이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딜레이 타임도 없고 그냥 바로 누르면 바로 빡 누르면 빡.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고 좋아. 그죠? 그래서 개츠비 추천드립니다. 근데 여기에 또 단점, 이 SSG의 단점은 뭐냐? 수정이라든가 뭐 안에 있는 데이터가 변화가 많잖아요. 그러면 매번 다시 그려줘야 되는 거야. 매번 다시 그려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시 퍼블리시하는데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주 업데이트 되는 웹사이트 경우에는 좋지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자주 업데이트 안 되는 웹사이트가 뭐가 있을까? 뭐 예를 들면은 회사 웹사이트 있잖아요. 뭐 회사 소개. 막 이런 거. 뭐 우리 회사에 뭐 CEO가 막 1년에 막 10대 번씩 바뀌지 않는 이상 웹사이트에 업데이트가 일어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고 또 괜찮은 거는 뭐 개인 블로그 같은 거 내가 글 쓰면 그냥 글만 하나 딱 업로드 되지 거기에서 막 쓴 글이 막 엄청 변경이 된다던가 막 정보가 왔다 갔다 한다던가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통적인 웹사이트 뭐 팟캐스트라든가 그런 거는 개츠비 추천드립니다. 자, 근데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는 웹사이트다. 아주 그냥 동적인 웹사이트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추천드리는 것보다 Next.js 추천드려요. Next.js는 사실 만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이 친구는요. 일단은 기본 디폴트 베이스는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에요.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약간은 클라이언트에서 준비한다 했잖아. 그냥 리액트는. 근데 얘는 서버 사이드에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에서 이미 웹사이트를 딱 만들어가지고 보내준다. 그러니까 이미 HTML에 풀로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각각의 사이트 준비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그런 단점은 있는데 어쨌든 Next.js 요즘 굉장히 유명합니다. 서버 사이드 렌더링 쪽으로 Next.js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이 친구가 또 이게 또 대단한 게 이 친구가 이 개츠비의 SSG도 커버할 수 있고요. 여기에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도 이 Next.js가 커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커버리지가 넓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데이트가 좀 자주 일어나는 랭귀지다 하면은 Next.js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또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비개발 직군, 그러니까 뭐 마케팅이나 뭐 세일즈 이런 팀에서 그러니까 비개발 직군에서 컨텐츠를 업데이트 해야 될 일이 많다. 여러분들이 또 고려해 줄 수 있는 기술은 뭐냐? CMS입니다. CMS. 컨텐츠 매니지먼트 서비스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 웹사이트를 보여주는 리액트나 이런 모든 기술은 이 웹사이트를 보여주는 기술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다 뭘 하나 붙이느냐? 컨텐츠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더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세일즈고 마케팅이고 뭐 글 쓰는 블로거다. 그러면은 요 사이트에서 이제 정보를 이제 입력을 하고 그러면 요 입력된 정보는 사이트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API로. 그러면은 보여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비개발자들이 하는 사이트다. 그럼 개발자들 그냥 웹사이트 뜯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치면 되거든. 알지?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비개발 직군 사람들이 업데이트를 많이 해야 되는 웹사이트다. 그러면은 CMS 붙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CMS에는 뭐 유명한 게 뭐 컨텐츠 풀도 있고 뭐 세니티 IO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위 아시는 뭐 워드프레스도 CMS의 일종입니다. 그럼 이쯤 돼서 여러분들이 아니 그러면은 누나 여기 Next.js 중요하다며 그럼 내가 Next.js도 배워야 되고 개츠비도 배워야 되고 리액트도 배워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Next.js는요, 리액트의 프레임워크입니다. 리액트의 프레임워크. 리액트는 자바스크립트의 라이브러리, 그리고 Next.js는 그 리액트의 프레임워크. 그리고 개츠비도요, 리액트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리액트 하나 알아두시면요, 개츠비도 여러분들이 배워서 쓸 수 있고요, Next.js도 배워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나, 나 도대체 뭐 배워야 돼? 하시면요, 그냥 리액트 배우시면 됩니다. 처음에 초보자 입장에서는 리액트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나 리액트 어디서 배우지? 그러면은 누나의 리액트 유료 코스를 확인을 해주세요. 제가 사이트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이런 식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태까지 제가 배운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훨씬 더 많은 사항이 앞으로도 고려가 돼야 되고 이게 항상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모든 건 바뀔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나 리액트 쓰기 싫어. 뷰 쓸 수도 있고요. 뭐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도 또 다른 기술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어떤 기술을 선택을 할 때에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 비디오를 만든 겁니다. 포트폴리오에도 내가 이 기술을 왜 사용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작성을 해주시고 회사에서도 뭐 전에 뭐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이 없나 할 때 이렇게 깐지나는 질문 이렇게 탁탁 던지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유 있는 기술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